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호텔 황제입니다. 얼마 전에 말이죠. 임대차 3법, 정확히 말하면 주택임대차죠. 네, 주택임대차 3법이 국회를 통과해서 이제 개정이 돼가지고 이제 효력이 발생이 됐는데요. 그 임대차 3법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묵시적 갱신을 좀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본 강의는 묵시적 갱신에 대해서 호텔 황제가 아주 쉽고 자세하게 여러분께 강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고요. 이 시간을 마치고 난 다음에 바로 주택임대차 3법 개정안에 대해서 호텔 황제가 또 연속으로 강의해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임대차 3법이 이번에 개정된 내용이 뭐죠? 네. 앞에 이제 주택이 빠졌는데요. 주택임대차 3법입니다. 네. 주택임대차, 네. 주택임대차, 네. 3법. 이제 처음에는 이제 전월세, 네. 신고제. 두 번째로 전월세 상한제, 세 번째 가장 중요하죠. 계약 갱신 청구권. 이 계약 갱신 청구권이 가장 중요한 내용이죠. 그래서 이제 주택임대차 3법을 우리가 보다 쉽게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요, 이 묵시적 갱신을 좀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우리 이제 강의를 보고 계시는 임대인께서 계실 수 있겠고요, 우리 임차인께서도 계실 수 있겠습니다. 또는 향후에 여러분께서 임대인이나 임차인 지위에 있을 수도 있겠죠. 따라서 이 묵시적 갱신은 우리 실생활에서 아주 유용한 법률이고요. 가장 중요한 법률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100% 이해를 하시고요. 그래서 현장에서 여러분께서 이 법 적용을 정확히 아셔야만이 손실을 볼 수가 없습니다. 잘못했다가는 여러분께서 큰 손실을 좀 보실 수 있겠죠. 따라서 이제 묵시적 갱신도 말이죠. 호텔 황제가 이제 첫 번째 주택임대차, 두 번째 전세권, 세 번째 상가임대차, 네 번째 일반임대차가 이렇게 있는데요. 이 요건에 따라서 묵시적 갱신이 다 다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께서 앞으로 이제 아니면 현재 주택인가 상가인가 또는 전세권인가 또는 일반임대차인가 어느 파트에 적용되는 묵시적 갱신인가를 정확하게 파악하셔서요, 어떠한 요건이 충족이 돼야만이 내 권리를 행사할 수 있고 내 의무를 다할 수 있는지 여러분께서 정확히 좀 구분하실 줄 아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번 시간에 묵시적 갱신부터 먼저 강의해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의를 한번 살펴볼까요? 묵시적 갱신이 뭡니까? 묵시적 갱신. 이 묵시적 갱신은요, 법정 갱신이라고 하죠. 법정 갱신. 법정 갱신. 왜 법적 갱신이라고 합니까? 우리가 이제 민법상 명시되어 있습니다. 법으로, 법률 규정으로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묵시적 갱신을 우리가 법정 갱신, 이렇게도 이야기를 하고요. 조금 쉽게 풀어서 이야기한다면 계약 연장, 계약 연장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 정의를 한번 볼게요. 임대인 또는 임차인이, 임대인은 누굽니까? 임대인은 건물주죠. 건물주를 우리가 임대인이라고 하고요. 임차인은 누굽니까? 임차인은 우리가 세입자를 임차인이라고 하죠. 그래서
원칙적으로 임대차 계약은 등장인물이 2명이 필요합니다. 임대인과 임차인 이렇게 등장인물이 2명이 나오죠. 임차인이 상당한 기간 내에 이 상당한 기간 내가 주택임대차, 전세권, 상가임대차, 일반임대차가 이 상당한 기간이 다 요건이 다르다는 겁니다. 네. 보통 여러분께서는 주택에 대해서는 좀 많이 알고 계시는데요. 전세권이나 상가임대차나 일반임대차에 대해서 이 상당한 기간에 대해서는 잘 모르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호텔 황제가 잠시 후에 자세하게 상당한 기간에 대해서 살펴볼 거고요. 다른 의사표시를 하지 않는 경우 기존 임대차 조건과 동일한 임대차를 한 것으로 본다. 네, 이게 바로 묵시적 갱신의 정의입니다. 다른 의사표시를 하지 않는 경우 임대인과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죠. 네.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여기가 계약 시점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계약 만료입니다. 만약에 이 기간이 2년이라고 한번 우리가 가정을 해볼게요. 존속 기간은 2년에서 임대인과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러면 이 상당한 기간이 이 안에 이제 내포되어 있는데요. 상당한 기간 내에 임대인이나 임차인이 다른 의사 표시를 하지 않았습니다. 임대인이 말이죠. 계약을 내가 연장하지 않겠다. 계약을 만료가 되면 내가 계약을 해지하겠다. 또는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내가 개인적인 사정이 있어서 더 이상 계약을 연장하지 않고 내가 계약을 해지하겠다. 이렇게 통보를 한다든지 그러한 어떤 문자를 주고받다든지 아니면 카톡을 주고받았다든지 그러한 의사표시, 다른 의사표시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기존 임대차 조건, 이게 상당히 중요한데요. 기존 임대차 조건이 뭡니까? 기존 임대차 조건. 이 조건을 한번 호텔 황제가 예를 들어서 한번 나열해 볼게요. 임대인과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당시에 보증금 또는 월세가 있다면 월세. 그리고 우리가 이제 임대차 계약, 이제 계약이죠. 계약 중에서도 임대차 계약인데요. 양 당사자 간에 계약을 하면서 이제 특약사항이 있습니다. 특약사항. 우리 특약사항 이렇게 명시하시죠. 특약사항도 같은 기존 임대차 조건에 포함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기존 임대차 포함이 되고 단 포함이 안 되는 건 뭐냐? 포함이 안 되는 거는 기간입니다. 기간. 임대차 기간. 여기에서 만약에 계약 만료 시점에서 그 다음 날부터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졌죠. 그러면 또 이 기간이 또 우리가 설정되는 건데요. 이 기간은 말이죠. 각자 좀 다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존 임대차 조건은 기존에 만약에 2년을 계약했다고 해서 묵시적 갱신으로 넘어갔을 때 무조건 2년이 아니다는 거예요. 이 기간은 기존 임대차 조건에 포함되지 않고 가장 중요한 게 바로 보증금이나 월세가 있다면 월세죠. 이 조건 그대로 계약이 연장되는 걸로 본다. 특약사항도 그대로 연장되는 것으로 본다. 이거를 바로 우리가 묵시적 갱신, 법정 갱신, 계약 연장 우리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 첫 번째 주택 임대차부터 이 묵시적 갱신이 어떻게 형성이 되며 어떤 요건이 필요한 건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부터 여러분이 가장 많이 궁금해하시는 주택 임대차죠. 주택 임대차는 어떠한 방법으로 어떠한 요건을 충족해야만이 묵시적 갱신이 되느냐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이제 주택 임대차는요. 네. 임대인은 건물주죠. 임대인은 네. 계약 만료. 네. 만료 6개월 네. 전부터 1개월 전까지 네. 해지 임대차죠. 임대차 계약의 해지 통보를 네. 해야 한다. 네. 임대인 건물주는 그렇고요. 임차인은 어떻습니까? 임차인 현행법상 네. 임차인은 계약 네. 만료 몇 개월이죠? 네,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임차인은 계약 만료 네. 1개월 전까지 네. 임대인에게 계약 당사자죠. 네. 통보 네. 해야 한다. 어떨 때? 네. 임대인이나 임차인이나 어떨 때 계약을 해지하고 싶을 때 네. 묵시적 갱신 계약 연장을 안 하고 싶을 때 네. 임대인과 임차인이 주택에 대해서 A 아파트에 대해서 2년 동안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네, 임대인이나 임차인 모두가 네, 계약을 연장을 안 하고 싶어요. 안 하고 싶을 때에는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계약 만료 6개월 전에서 1개월 전까지 네, 통보를 해야 되고요. 임차인은 1개월 전까지 임대인에게 통보를 해야 된다는 거죠. 여기가 계약 네, 시점입니다. 여기가 계약 만료 시점이죠. 네, 만료 시점이면 만료 예, 1개월 전이죠. 네, 1개월 전. 여기가 계약 만료일로부터 거꾸로 네, 계산했을 때 여기가 6개월 전입니다. 네, 6개월 전. 네, 그래서 이 시점에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계약 해지 통보를 해야 계약이 해지가 되는 거고요. 임차인은 계약 만료 1개월 전, 이 6개월은 없습니다. 1개월 전까지 임대인에게 통보해야 어떻습니까? 만료가 되면은 임차인은 보증금을 반환을 받아야 이사를 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한 달의 기간, 이 한 달의 기간을 임대인에게 주는 겁니다. 또는 임대인은 어떻습니까? 임대인은 여기에서 만약에 이제 A 아파트에 대해서 본인이 이제 직접 들어가서 거주를 하려고 그래요. 이제 임차인이 나가면 세를 안 주고 그러면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에 임차인에게 해지 통보를 해야 임차인이 여기 한 달 동안 다른 집을 또 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이렇게 이 기간을 법으로서 딱 정해놨습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은 서로 이렇게 이 기간에 반드시 통보를 해라. 네, 그래야 계약이 해지가 된다. 네, 이렇게 법률 규정으로 정해놨고요. 여기에서 이제 팁을 하나 드리면은요. 지금 임차인이 이제 해지 그 통보 의무가 있죠. 네, 임차인의 네, 통보 의무는 네 가지 중에 주택 임대차만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통보 의무가 있습니다. 전세권이나 상가 임대차나 일반 임대차의 임차인, 즉 세입자는요, 임대인에게, 건물주에게 통보 의무가 없다는 거죠. 네. 주택 임대차만 유일하게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통보 의무가 있다. 네, 이거 하나, 예. 주택 임대차.
임대차만 통보 의무가 있다. 이거 하나 여러분이 꼭 기억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말이죠. 네. 여기에서 임차인이 1개월 전이라고 그랬죠. 1개월 전. 이게 현행법상은 1개월 전인데요. 이게 이제 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네, 국회를 통과했죠. 2020년 언제 효력이 발생이 되냐면요. 2020년 12월 11일부터 이때부터는요. 1개월이 2개월로 우리가 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1개월에서 네, 여기서 네, 2개월 1개월 네, 전이 2개월 네, 전으로 이렇게 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그러면 개정된 법에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해 볼까요? 네. 2020년 12월 11일이죠. 네, 올해 12월 11일 이후부터는요. 기존에는 네, 1개월에서 네, 1개월 전에서 네, 6개월 네, 전 사이에 네, 이때 임대인이 통보 의무가 있었는데요. 이날 이후부터는 네, 2개월 전입니다. 이제 2개월. 임대인은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 이 사이에, 네, 이 사이에 임차인에게 해지 통보를 해야 되고요. 임차인 역시, 예, 임차인 역시 2020년 11월 11일 이후부터는요, 계약을 해지하기 위해서는 임대인에게 1개월 전에 통보 의무가 아니라 계약 만료 2개월 전에 통보를 해야만이 계약을 해지할 수가 있다. 네, 이렇게 우리가 꼭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법이 개정되는 궁극적인 이유는 네, 이 1개월 동안 기존 법률상 현행법이죠. 1개월 동안 세입자가 새로운 집을 구해서 나가기가 어렵다. 네, 이 물리적 시간이 상당히 조금 그 기간 동안 새로운 주택을 알아보기가 어렵다 해서 이제 2개월 동안 시간을 주는 겁니다. 좀 여유 있게 세입자를 위해서 이렇게 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여러분이 꼭 기억해 주시고요. 주택임대차 보호법이나 상가임대차 보호법은요, 편면적 강행 규정입니다. 이 대표적인 것도 하나 기억해 주시면 되겠죠. 네. 임대차, 네, 주택임대차죠. 네, 보호법이나 상가임대차. 네. 보호법. 여기에서는 이제 세 번째 해당되는 거죠. 상가임대차 보호법에 적용받는 상가임대차는 말이죠. 가장 대표적인 게 네, 편면적 강행 규정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네, 한쪽 면만 네, 편리를 보여주기 위해서 강행으로 네, 민법상 규정을 해놨다. 이거는 이 편면적 강행 규정을 위반한 사항은 모두 무효이다. 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규정을 양 당사자 간이 어겼을 때는요, 이거는 무효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편면적 강행 규정이다. 세입자,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주택 임대차든 상가 임대차든 세입자, 즉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든 법안이다라고 보셨을 때에는요, 우리가 역설적으로 표현하면 어떻습니까? 주택 임대차나 상가 임대차는 원칙적으로는 임대인이 유리한 계약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자꾸 국회에서 세입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렇게 법안이 계속 개정이 되는 거고요. 이번에도 주택임대차 3법이 또한 개정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택임대차 여러분
주택 임대차의 묵시적 갱신 좀 이해가 가십니까? 네. 그래서 이제 이 기간 동안 6개월 전에서 1개월 전 또는 1개월 전에 임대인이나 임차인 양 당사자 간에 해지 통보가 없다면 네, 이 기간 동안 1개월 전이든 여기에서 해지 통보를 서로 안 했어요. 네, 그래서 양 당사자 간이 서로 뭐 전화도 안 했고 뭐 문자도 주고받지도 않았고 카톡도 안 했습니다. 계약 해지 목적으로. 그러면 묵시적으로 계약이 연장이 됐다는 거예요. 언제부터? 네, 여기 만료죠. 그 다음 날부터 바로 묵시적 갱신이 됐다. 만약에 여기서 이제 임대인이 말이죠.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 사이에 계약을 해지하겠습니다. 문자로 왔으면 묵시적 갱신이 안 되는 거죠. 네, 반드시 임대인, 임차인 모두 이 기간 내에 임차인은 1개월 전에 임대인에게 또는 임차인에게 해지 통보를 안 했을 때 그때 요건이 부합했을 때 묵시적 갱신이 되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묵시적 갱신이 됐죠. 네, 한번 볼까요? 여기가 계약 시점이고요. 여기가 이제 만료 시점입니다. 만료 시점이면 만료 시점 다음 날부터 이렇게 묵시적 갱신이 됐죠. 네. 그래서 이제 이때부터 이제 묵시적 갱신 기간이 되는 거예요. 기한이 되는 건데 이때 한번 살펴볼게요. 묵시적 갱신이 되었을 때 그러면 묵시적 갱신이 되었을 때에는 이때 만약에 이 시점에 한 8개월이 지났습니다. 이때 8개월이 지난 시점 만약에 8개월이 지난 시점인데 임차인이 말이죠. 갑자기 서울에 있다가 이제 부산으로 이제 주거지를 옮겨야 될 부득이한 사정이 발생이 됐습니다. 네, 이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거를 묵시적 갱신이 됐으면 그대로 계속 살아야 되느냐? 아니면 중간에 8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내가 계약을 해지할 수가 있느냐? 이게 또 하나의 또 관건이 될 수 있겠죠. 네, 그래서 이러한 경우를 위해서 법률 규정에서 또 명시된 내용이 있습니다. 뭐라고 명시되어 있냐면요. 묵시적 갱신이 된 경우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묵시적 갱신이 된 경우 첫 번째 임대인은 묵시적 갱신 기간 동안 묵시적 갱신 기간 동안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임대인은 말이죠. 묵시적으로 계약이 갱신이 되면 이 기간 동안은 말이죠. 임차인에게 나가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다시 이제 묵시적이 갱신이 된 시점이죠. 그럼 이날부터 2년 동안은 임차인이 살 권리가 있거든요. 그러면 다시 이 2년이 되기 이제 이 법이 적용이 되면 2개월 전부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에 다시 임차인에게 해지 통보를 해야 만기 그러면 처음 시점부터 봤을 때는 여기가 이제 4년이 되는 시점이죠. 4년이 되는 시점까지 세입자가 거주하고 있는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임차인은 말이죠. 임차인은 편면적 강행 규정이라고 그랬죠. 임차인은 해지할 수가 있습니다.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해지 통보를 하고 해지가 가능하다. 가능하다. 단 조건은 있습니다. 임대인이죠.
여기에 이제 임차인입니다. 등장인물이 두 명이 나오죠. 네.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어떻습니까? 2년 동안 네, 해지할 수 없다고 그랬죠? 네, 해지할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제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네, 해지가 가능하죠? 네, 해지가 가능합니다. 단 임차인은 3개월의 유예 기간을 임대인에게 줘야 됩니다. 임대인에게. 만약에 오늘 8개월이 되는 시점인데요. 내가 내일 당장 부산으로 가야 됩니다. 부산 집까지 알아놨어요. 그러면 제가 임대인에게 바로 보증금 반환해 주십시오. 저 이사 가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임대인이 바로 그 다음날 임차인에게 순수하게 보증금 반환을 해줄 의무가 있나요? 없다는 거죠. 3개월의 유예 기간을 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8월 1일 날 해지 통보를 했죠? 네, 해지 통보를 했으면 언제까지 임대인에게 기간을 줘야 된다? 8, 9, 10, 10일, 11일이니까 10월 31일인가요? 네, 10월 38, 9, 11월 31일, 7, 8, 9, 11월 31일이네요. 31일 날, 이날 보증금을 반환해 달라고 청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9, 10, 11. 예. 그래서 이제 우리 이제 임차인이 만약에 바로 이제 부산으로 이사 갈 수밖에 없다. 그러면 3개월치 월세는 임대인에게 주고요. 3개월 후에 보증금을 반환받아서 이사 갈 수 있다. 이런 겁니다. 반환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당장 이사 간다고 해서 보증금을 바로 반환을 청구할 수가 없다. 예, 그러면 집이 비어 있죠. 서울 집이 비어 있습니다. 그래도 3개월의 유예 기간을 줘야 되기 때문에 3개월치 월세는 임대인에게 줘야 됩니다. 네. 그래서 3개월 동안 딱 마친 다음에 기한을 줬어요. 그러면 3개월 후에는 임대인이 이제 보증금을 반환해 줘야 되겠죠. 그리고 새로운 세입자를 구했을 때 이때 중개 보수를 누가 책임져야 되냐? 이때에는 임대인이 중개 보수를 책임져야 되겠죠. 네, 중개 수수료예요. 그런데 이제 3개월이 되기 전에 임차인이 새로운 임차인을 구해서 나갈 수도 있겠죠. 그렇죠? 네, 그러면 본인이 3개월치 월세를 안 줘도 되니까 세입자가 좀 빨리 구해졌어요. 한 달 만에 빨리 구해졌어. 그러면 2달치는 자기가 월세를 안 줘도 되겠죠. 단 그런 때에는 3개월의 유예기간을 임대인에게 줘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경우에는 중개보수는 임차인이 부담해야 된다. 네, 이렇게 중개보수까지 여러분께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한번 볼까요? 전세권을 한번 보시려면요, 이 전세권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전세와 전세권의 차이를 여러분께서 아셔야 전세권에 대해서 좀 이해가 가능하신데요. 주택 임대차 중에 포함되는 게 월세는 당연히 포함되고요. 전세도 포함됩니다. 전세도 포함되는데 여기에서 전세는요, 등기가 되지 않는 거는 전세권으로 보지 않습니다. 이 권리가 부여되지가 않아요. 그냥 주택 임대차입니다. 그리고 전세, 월세. 이 두 가지를 주택 임대차로 보는 거고요. 전세권은 뭡니까? 전세권. 여러분 등기 잘 아시죠? 을구의 전세권자가 등기를 했을 때만 전세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전세와 전세권은 좀 다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용어 하나 볼까요? 용어.
여기가 이제 건물주죠? 네. 건물주. 건물주와, 예. 이제 여기에서 이제 호텔 황제가, 예. 전세 계약, 전세권 계약을 이제 설정을 하려고 그래요. 예. 전세권 계약을 설정하려고 그래요. 전세. 그래서 건물주의 동의하에 이제 전세권을 등기에 이제 설정할 수가 있는데요. 이때 건물주는, 예. 전세권, 네, 설정자 그럽니다. 전세권, 네, 설정자. 호텔 황제는 전세권자, 네. 네, 전세권자. 네, 이렇게 우리가 법률상 표현을 하거든요. 이게 바로 등기가 된 거죠. 등기. 이게 바로 이제 전세권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전세권은 묵시적 갱신이 어떠한 요건에 의해서, 예, 진행이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주택 임대차를 호텔 황제가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했기 때문에 전세권이나 상가 임대차나 일반 임대차는 이제 비교만 여러분께서 좀 하시면 되겠죠. 네. 두 번째 전세권입니다. 전세권. 전세권은요, 네. 첫 번째, 임대인은, 네. 임대인은, 네. 전세권은, 네. 계약 만료, 네. 만료, 네. 6개월, 네. 전부터, 네. 1개월, 네. 전까지, 네. 해지, 네. 통보를 해야 한다. 네. 해지 통보를 해야만이 묵시적 갱신이 안 된다, 이런 이야기죠. 네, 계약 연장을 안 하고 싶으면 임대인, 전세권 설정자네요. 임대인이 아니라 전세권이니까는요. 네. 전세권, 네. 설정자, 건물주죠. 네, 전세권 설정자는, 네, 주택 임대차와 마찬가지로 임대인이든 전세권 설정자는 만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해지 통보를 해야 묵시적 갱신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만약에 이제 그 기간 동안 통보를 하지 않았다 그러면 이제 묵시적 갱신이 되는 거죠. 여기가 이제 만료 시점입니다. 여기가, 예, 계약 시점이에요. 예. 계약 시점. 예. 그래서 이때, 예, 1개월, 예, 전부터 여기 6개월 전, 예. 이 사이에 전세권 설정자는 전세권자에게 계약을 해지하고 싶으면 이때 통보를 해야 된다. 이때 만약에 통보를 안 하고요, 여기가 이제 29일이 되는 시점이에요. 29일이. 그러면 이때 통보한 거는 무효라는 겁니다. 예, 묵시적 갱신이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전세권 설정자는 이렇게 통보 의무가 있고요. 전세권자는 통보 의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전세권자는, 네, 통보 의무가 없죠.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택 임대차만, 예, 세입자, 즉 임차인이 통보 의무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전세권 설정자는 통보 의무가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묵시적 갱신이 됐다, 이 시점에, 예, 이 시점부터 이제 묵시적, 네, 갱신이 됐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묵시적 갱신이 되면, 네, 묵시적, 네, 갱신이 된 경우 계약 기간은, 네, 첫 번째, 네, 계약 기간은 정함이, 네,
없는 것으로 본다. 없는 것으로 본다. 묵시적 계약 기간 동안은 계약 기간은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본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주택 임대차는 묵시적 갱신이 됐을 때 계약 기간이 법으로 딱 명시되어 있죠. 2년으로 본다고 딱 명시되어 있는데 전세권은 말이죠. 묵시적 갱신이 된 경우 이때부터 계약 기간이 정함이 없는 것으로 보는 거예요. 정함이 없는 것으로. 정함이 없다면 어떻게 했습니까? 양 당사자 간에 합의해서 계약을 해지해라. 이런 것이 내포되어 있겠죠. 네. 그래서 쌍방은 언제든지 전세권 소멸을 통보할 수 있습니다. 네. 쌍방은 누굽니까? 전세권 설정자와 전세권자죠. 네, 쌍방은 언제든지 계약 해지가 가능하다. 이렇게 명시되어 있고요. 단 주택 임대차 같은 경우는 임대인은 묵시적 갱신 기간 동안 계약 해지를 통보할 수 없고 임차인은 해지는 할 수 있으나 단 3개월의 유예 기간을 임대인에게 줘라. 이렇게 명시되어 있는데 전세권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전세권 같은 경우는 전세권 설정자 건물주죠. 전세권자 호텔 관계죠. 양 쌍방이 말이죠. 양 쌍방이 전세권 설정자도 묵시적 갱신 기간 동안 계약을 해지할 수도 있고 호텔 관계도 계약을 해지할 수 있죠. 쌍방이 언제든지 해지가 가능한데요. 단 조건은 뭐냐면 계약을 해지하고 싶은 당사자가 타방에게 6개월의 유예 기간을 줘라. 6개월의 유예 기간을 줘야 됩니다.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진 시점 이후로 어느 시점이 도달했을 때 전세권 설정자든 전세권자든 계약을 해지하고 싶은 경우에는 이 시점부터 6개월, 통보한 이후부터 6개월 동안은 타방에게 유예 기간을 줘라. 이렇게 법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 6개월 안에 만약에 계약을 해지하고 싶다면 호텔 방제가 중개 보수를 치르고 전세권자를 구해서 나갈 수도 있겠죠. 그렇죠? 또는 전세권 설정자가 직접 내가 입주해서 살고 싶다. 그러면 전세권자에게 6개월 전에 통보를 하고 또는 오늘 통보를 했다면 부득이한 사유가 오늘 발생이 됐어요. 전세권자 호텔 방제에게 통보하고 6개월 후에 본인의 집에 들어가서 거주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쌍방은 6개월 동안 유예 기간을 줘라. 이런 이야기이고요. 세 번째, 상가 임대차 한번 보겠습니다. 상가 임대차. 벌써 이제 주택 임대차와 전세권이 벌써 묵시적 갱신에 대해서 차이가 벌써 발생이 되죠. 그래서 이런 차이를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고요. 상가 임대차는 어떻습니까? 상가 임대차와 일반 임대차를 좀 구분하는 시력을 아셔야 되는데요. 환산보증금이 적용이 되는 상가는 상가 임대차 보호법을 받는 상가 임대차고요. 그 환산보증금을 초과하는 경우, 지역마다 초과하는 경우에는 상가 임대차 보호법을 적용받지 못합니다. 그러한 임대차는 우리가 일반 임대차라고 합니다. 호텔이나 모텔 같은 경우 보증금이나 월세가 상당히 높죠. 그래서 월세를 환산보증금으로 했을 때 그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일반 임대차라는 거죠. 여기서 일반 임대차는 토지, 또 일반 임대차에 해당이 되고요. 건물도 일반 임대차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상가 임대차 보호법을 적용받지 못하는 임대차는 일반 임대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먼저 상가 임대차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상가 임대차는요, 우리
상가 임대차도 임대인과 임차인, 등장인물이 두 명이 나오죠. 네. 그래서 계약을 해지하고 싶은 경우, 임대인은 네. 만료 6개월 전부터 네. 1개월 전까지 해지 네. 통보 네. 의무가 있습니다. 해지 통보 의무. 네. 임대인은 주택 임대차와 마찬가지로 임대인은 만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 사이까지 해지 통보가 의무가 있고요. 임차인은 어떻습니까? 임차인은 해지 통보 의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임차인은 상가 임대차의 임차인은 해지 통보 네. 의무가 임차인은 없죠. 네, 주택만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도 이제 그림을 한번 그려볼까요? 여기가 이제 계약 시점이고요. 여기가 이제 만료랍니다. 만료. 네. 그러면 계약 만료 네, 1개월 전부터 네, 6개월 전 네, 이 사이에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계약 해지 통보 의무가 있다. 네. 임차인은 통보 의무가 없죠? 통보 의무가 없다. 그래서 쌍방이 뭐 이제 임차인은 의무가 없으니까 임대인이 말이죠. 이 기간 동안 계약을 해지한다는 통보가 없으면 만료 다음 날부터 또 이때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지는 거죠. 네, 묵시적 갱신이 네, 성립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성립된다.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묵시적 갱신 기간 동안 봐야 되겠죠. 여기가 계약 시점이고요. 여기가 만료 시점입니다. 그러면 그 다음 날부터 이때가 이제 네, 갱신 기간이죠. 네, 묵시적 갱신 기간이에요. 이 기간은 몇 년으로 보느냐? 이 기간은 1년으로 봅니다. 1년. 묵시적 갱신 기간은 1년으로 본다. 주택은 몇 년이죠? 주택은 2년으로 봤죠. 이 묵시적 갱신 기간을. 상가 임대차는 갱신 기간을 1년으로 봅니다. 이 기간을 네, 1년으로 보고요. 단 이때 갱신 기간 동안 계약을 해지하고 싶은 경우 임대인은 계약 해지 권리가 없고요. 네. 계약 해지 권리가 없고 임차인만 이 갱신 기간 묵시적 갱신 기간 동안 임차인만 해지 의무가 권리가 이렇게 발생이 됩니다. 임대인은 없고 임차인만 이렇게 권리가 발생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러면 임대인은 묵시적 갱신 기간 동안 네, 임차인에게 계약 해지 네, 권리가 발생되지 않고 임차인은 계약 해지 네, 권리가 발생이 되죠. 부여가 되죠. 단 어떻다? 이 갱신 기간 동안 1년이죠. 1년 동안 이 사이에 만약에 이 시점에 한 3개월 정도 지난 시점에 내가 사업자 등록증을 폐업을 하고 내가 영업을 그만둬야 되겠다. 부득이한 사정이 발생됐을 때에는
이 날로부터 몇 개월 동안? 네, 3개월 동안. 3개월 동안 유예 기간을 줘야 된다. 유예 기간. 임대인에게. 그래야 임대인도 3개월 동안 이 기간 동안 새로운 신규 임차인을 구하든지 아니면 본인이 거기에다가 직접 상가를 운영하든지 어떤 시간적인 여유를 줘야 되겠죠. 네, 그래서 임대인에게 3개월 동안 유예 기간을 주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임대인의 묵시적 갱신이 됐다면 계약을 해지할 수 없고 또 계약을 해지하려면 1년이죠. 그러면 여기 이 기간이 여기가 이제 계약 시점이니까 만약에 1년 계약을 하고 1년 계약을 했으면 여기가 2년 만료 시점이죠. 네. 그러면 다시 1개월 전부터 6개월 전 사이 이 사이에 다시 임차인에게 계약 해지 통보를 하고 여기에서 이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거죠. 네. 그렇게 해서 여러분 이제 상가 임대차까지 알아봤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일반 임대차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일반 임대차. 일반 임대차는 토지와 건물을 우리가 일반 임대차라고 하고요. 상가 같은 경우는 환산 보증금을 적용받지 않는 임대차를 우리가 일반 임대차라고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래서 상가 임대차와 일반 임대차를 여러분께서 구분하는 시력이 뭐냐? 환산 보증금이다. 이렇게 한번 보시고요. 여러분께서 만약에 상가에 대해서 여러분께서 임차인 지위에 있다. 그러면 환산 보증금을 빨리 계산해 보셔야 됩니다. 전공마다 좀 다르죠. 그래서 환산 보증금 이내에 보증금과 월세가 있다면 상가 임대차 보호법을 적용을 받는 거고요. 묵시적 갱신도 이런 식으로 적용을 받는 거고 만약에 환산 보증금을 초과한다면 일반 임대차에 내가 임차인이구나 이렇게 판단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일반 임대차의 묵시적 갱신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일반 임대차는 말이죠. 조금 특이합니다. 상황이. 여기가 이제 계약일이고요. 계약 시점이에요. 여기가 이제 만료 시점이죠. 만료 시점. 그동안 여러분께서 보신 거는 1번, 2번, 3번은요. 기간이 딱 정해져 있었습니다. 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 사이 이렇게 딱 법으로 명시되어 있었는데요. 기간이 말이죠. 일반 임대차는 말 그대로 상당한 기간 내에 이렇게만 명시되어 있습니다. 상당한 기간 내에 임대인은 상당한 기간 동안 계약 해지를 제시하지 않으면은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을 한 것으로 본다. 이렇게 명시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가 이제 만료 시점이면은 여기가 이제 뭐 상당한 기간이 이렇게 되겠죠. 이 기간이 상당한 기간인데요. 여기서 팁을 하나 드리면 상가 임대차 보호법 같은 경우는요. 만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사이라고 이렇게 명시되어 있죠. 그렇으면 그냥 여러분께서 내가 일반 임대차의 임대인이다 라고 보신다면 6개월 전부터 1개월 사이 이때 이렇게 통보를 해주는 게 좋습니다.
상당한 기간은 너무 추상적이니까 아니 나중에 내가 다툼이 되면 뭐 소송을 걸어서 알아서 하면 되겠지, 법원에서 알아서 판단해 주면 되겠지, 이렇게 판단하지 마시고요. 일반 임대차를 유추해서 6개월 전부터, 네, 법에는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네, 6개월 네, 전부터 1개월 전 사이, 누가? 임대인이. 네, 이 사이에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계약 해지 통보를 하셔야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렇게 판단하시고요. 이 기간을 참고해서 통보하는 기간으로 이렇게 여러분께서 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임차인은 어떻습니까? 일반 임대차의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계약을 해지 통보할 의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일반 임대차 역시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계약 해지 통보 의무가 없다. 그렇죠? 네. 주택 임대차만 임차인이 1개월 전에 해지 통보가 있고 2020년 12월 11일 이후에 적용되는 것은 2개월 전이다. 예, 이 포인트 하나 반드시 기억하시고요. 네. 일반 임대차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해서 만약에 묵시적 갱신이 됐다라고 한번 가정해 보겠습니다. 묵시적 갱신이 됐다. 네. 묵시적 갱신이 됐습니다. 그러면 여기다 또 한번 그려볼게요. 이해가 쉽게. 여기가 처음 계약 시점입니다. 여기가 만료 시점이에요. 만료 시점에 임대인이 해지 통보를 안 해서 묵시적으로 계약이 연기가 됐죠. 연장이 이날부터 묵시적 갱신이 됐습니다. 묵시적 갱신이 됐으면은 이 묵시적 갱신이 됐으면 전세권과 마찬가지로요. 예. 묵시적 갱신 기간은 정함이 없는 것으로 본다. 네. 없는 것으로 본다, 이렇게 민법상 규정이 되어 있고요. 주택은 묵시적 갱신이 되면 2년, 그렇죠? 네. 상가는 묵시적 갱신이 되면 1년, 딱 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전세권이나 일반 임대차는 묵시적 갱신이 되면 묵시적 갱신 기간은 정함이 없는 것으로 본다. 묵시적 갱신이 되면 다시 말씀드리면은 임대인과 임차인이 전세권 설정자와 전세권자가 양 쌍방이 알아서 합의해서 계약을 해지하라, 이런 취지가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임대인은 묵시적 갱신 기간 동안 임차인에게 계약 해지 통보를 할 수 있습니다. 일반 임대차는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묵시적 갱신 동안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권리가 있고요. 상가 임대차는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계약 해지할 수 있는 권리가 없습니다. 그거 하나 차이 분명히 또 알아두시고요. 대신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계약을 해지를 하는 경우에는 6개월의 유예 기간을 줘야 됩니다. 6개월. 네, 유예 기간을 줘야 되고요. 임차인 역시 임대인에게 유예 기간을 줘야 되겠죠? 계약을 해지하려면 임차인은 상대적으로 임대인에게 1개월만 유예 기간을 줍니다. 1개월의 유예 기간을 주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임차인이 이제 A 호텔에 대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묵시적 갱신이 됐습니다. 이 기간 동안 이제 운영을 하고 있는데 한 3개월이 지난 시점이에요. 3개월이 지난 시점이 8월 10일입니다. 8월 10일 날. 그런데 갑자기 내가 당장 내일 말이죠. 제주도를 가야 돼요. 제주도를. 사정이 그렇게 생겼습니다. 운영을 도저히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1개월에
월세를 임대인에게 주고요. 보증금은 언제? 9월 9일 날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할 수 있는 권리가 그때 발생이 된다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1개월의 임대인에게 유예를 주고 임대인은 본인이 새로운 신규 임차인을 구해서 계약을 하고 싶다든지 아니면 직영을 하고 싶은 경우에는 6개월의 유예 기간을 임차인에게 주고 임대인은 6개월 후에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묵시적 갱신, 법정 갱신 좀 이해가 확실히 오십니까? 호텔 황제가 단순하게 주택 임대차에 대해서만 말씀드린 게 아니고요. 이 네 가지 경우가 다 해당되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 외에는 없습니다. 예, 주택 임대차, 전세권, 상가 임대차, 그리고 일반 임대차의 아주 전체적인 묵시적 갱신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바로 이어서 주택 임대차 3법 개정안에 대해서 호텔 황제가 다시 한번 강의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시청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 드리고요. 다음 강의도 꼭 청취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호텔 황제였습니다.